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DJ캣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DJ캣님이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캣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유. 귀족분들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DJ캣님, 기다렸어요. 이렇게 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자, DJ캣님께서 오늘 옴니버스 형태인가요, 이야기? 네, 일단 오늘은 두 가지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을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끼리십니다. DJ캣이에요. 자, 오늘 두 가지 얘기가 제 3자 입장에서는 좀 안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얘기는 시청하시는 남성분들이 당사자인 제가 됐다고 상상해보시고, 두 번째 얘기는 여성분들이 당사자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좀 많이 무서울 것 같습니다. 좋네요, 예. 자, 먼저 첫 번째 얘기의 키워드는 죄와 벌이에요. 제가 26년 전쯤 경기도 이천에서 일할 때였거든요. 저는 귀신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나마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게 해준 후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천의 어느 클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보다 1살 어린 남자 DJ 한 명이 새로 옵니다. 이 친구를 이천이라고 할게요. 머리는 완전 짧은 스포츠 머리에 옆머리는 이제 칼자국으로 영어 Z자를 새겼고, 눈썹, 코, 입술, 배꼽, 젖꼭지에는 진짜 각종 피어싱들이 어마어마하게 했더라고요. 꼭지에도? 예, 젖꼭지에도. 그리고 온몸에 문신이 완전히 피부는 까무잡잡해서 눈꼬리는 올라가고, 거기다가 남자들이 첫인사를 할 때 흔히들 남자들끼리 악수를 한다거나 목례를 하잖아요. 이천이는 손을 합장해가지고 스님들처럼 인사를 하더라고요. 정말 뭔가 특이했어요. 속으로 와, 저 친구 장난 아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천이랑 며칠 일을 해보니까 외모하고는 완전 딴판인 거예요. 그 친구가 대기실에 앉아갖고 쉬는 시간에는 십자수를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십자수를 해요. 근데 십자수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전 DJ들한테 핸드폰 번호가 이렇게 띠처럼 이렇게 둘러있는 핸드폰 손잡이, 그런 거를 십자수로 전화번호를 만들어갖고 선물도 해주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천이가 귀신을 본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됩니다. 그때 숙소가 아파트였는데 담배도 안 피우는 이천이가 가끔씩 나가요. 그러다가 제가 담배 피러 나가다가 우연히 층과 층 사이에서 창밖을 보며 뭐라 얘기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돼요. 그래서 뭐하냐고 물었더니 바로 옆집 베란다에 웬 아이가 앉아있어서 얘기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빼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는데? 그랬더니, 그리고 이 고층의 베란다에 앉아있으면 위험한 거잖아 라고 얘기를 제가 했더니, 형 눈에는 안 보일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귀신 뭐냐? 그래 물어봤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무섭냐? 그랬더니 전혀 안 무섭대요. 그래서 클럽 안에서 많이 보겠네. 장난 아니죠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천이는 자기가 귀신을 본다는 것에 대해 숨기려고 하거나 무섭다거나 하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같이 일하는 DJ에게 이천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나갈 일이 생길 건데 운전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나 오늘 나갈 일 없는데 라고 얘기를 했고, 이천이는 혹시라도 운전하게 되면 꼭 운전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1시간 정도 있다가 나갈 일 없다던 그 친구한테 자기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자친구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빨리 오라고 무섭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라서 아니 이천이한테 어찌 알았냐고 물어보는데, 이천이는 대답 대신에 오늘 운전은 평소 속도의 반으로만 가라고, 운전 꼭 조심하라고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여자친구 집으로 갔다가 다음날 얘기를 하기를, 이천이가 한 말도 있고 해서 정말 천천히 가고 있었대요. 근데 음주 차량인지 역주행을 해서 달려오더랍니다. 그래서 정말 간신히 피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호기심 반 재미 반으로 매일 이천이한테 야 오늘은 누가 조심해야 되냐? 야 오늘은 무슨 일 안 생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천이는 특별한 게 없으면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한날은 저한테 형 오늘 형 몸에서 피가 보이니까 진짜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찜찜하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데 무조건 조심하시래요. 그래서 난 뭐 가게에서 일하고 숙소로 바로 들어가면 되니까 더군다나 뭐 숙소도 가까워서 운전할 일도 없겠다, 그냥 알겠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제 타임을 올라갔고 타임을 한참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남자 손님 한 명이 맥주병 깨진 걸 가지고 이렇게 무대로 오더니만 제 발등을 찍어버리더라고요. 그냥 그때 전 다행히 가죽 재질의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제 발을 찍으면서 병이 더 깨졌고 그 사람 손도 야작이 났습니다. 그 사람 손에서 난 피가 제 발등을 이렇게 흐르고 정말 피를 봤죠. 이천이 말대로 이천이가 피 본다고 했는데 내 피는 아니었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발등에 통증이 오더라고요. 오호. 제 발등을 보니까 깨진 맥주병이 박혀서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 발을 탁 털었어요. 유지조가 빠져나가라고. 근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을 잡고 조금 힘을 줘서 이렇게 뺐어요. 그래서 제 발등에 이제 6바늘을 꼬매는 타구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예. 이 남자가 저한테 그런 짓을 한 이유는 자기가 클럽을 놀러 왔는데 눈에 딱 꽂히는 여자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웨이터한테 팁까지 주면서 저 테이블에 있는 저 여자 우리 테이블에 좀 앉혀달라 하는데 그 여자가 들은 척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아는 애다 보니까 제가 타임전인지 그 여자 테이블에 가서 조금 놀다 온 걸 봤나 보더라고요. 자기가 부킹이 안 된 게 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그냥 아는 사이에 잠깐 앉아있다 온 것 뿐인데 그래서 술을 먹고 그런 짓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또 한두 달이 지나는데 문제가 크게 생깁니다. 이천이가 저를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해요. 왜 그래? 그랬더니 이거 뭐지? 도대체 뭐지? 이렇게만 해요. 뭔데? 그랬더니 죽는 사람들한테 보이는 장면이 자꾸 저에게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야? 물어봤는데 죽는 사람들 자기가 몇 번 미리 봤었는데 정자세로 가슴에 다소곳하게 손을 올리고 땅속에 묻히는 게 보인답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 보인대요. 저한테. 솔직히 좀 짜증도 나고 겁도 나더라고요. 이 친구 말이 맞을 때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언제? 그랬더니 언제인지는 자기도 모른대요. 근데 자기가 그런 꿈을 꾸면 며칠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캐묻는데 다른 건 안 보이고 정자세로 가슴에 다소곳하게 손을 올리고 땅속에 묻히는 게 자꾸 보인대요. 그러니까 제발 조심하래요. 그런데 다음날 그렇게 친하지는 않은 DJ 친구가 자기가 한참 끼고 있던 반지를 저한테 선물로 주더라고요. 베르사체라는 그 당시 명품 중에 좀 명품이었죠. 지금 찾아보니까 그 베르사체 메두사더라고요. 그 반지가. 그거를 제가 한 3일 정도 끼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낮에 일어나 있는데 제 아파트라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누구세요? 하고 제가 문을 여는데 문을 열자마자 느낌이 쎄해요. 남자 2명이 딱 서 있는데 둘 다 검은 정장을 입었어요. 저 어린 남성은 덩치가 정말 곰이었어요. 키는 한 190 정도 됐고 한 손에는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용도로 썼는지 여기저기 찌그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저보다 한 7, 8살 많아 보였는데 되게 말랐지만 정말 눈매가 무서웠고 날렵하게 생겼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행동대장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저를 위아래로 스캔을 딱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뒷목을 잡아서 딱 눌러요. 그러니까 제 자세가 땅바닥을 보게 되는 자세가 됐죠. 따라 나와 조용히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아니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저는 갑자기 나왔으니까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따로 나오라고. 그럼 신발이라도 신자고. 신발이라도 신고 가겠다고 했더니 야, 이 오장육부 네 눈으로 보고 싶지 않으면 따라와 조용히. 그러더니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현관 1층을 딱 도착을 하니까 검은색 세단 3대가 딱 서 있더라고요. 가운데 뒷좌석에 저를 밀어넣고 저를 끌고 온 2사람이 양쪽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3대가 이동을 하더라고요. 20분쯤 도심을 가다가 한 15분쯤 산길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냥 뒤통수를 후려치는데요. 코가 뻥 뚫리더라고요. 진짜 그 느낌이 뒤통수를 얼마나 세게 맞았나 눈이 튀어나올 것 같고 코가 뻥 뚫리는 느낌 제가 받았었어요. 그렇게 한 15분쯤 한참 올라갔는데 차가 딱 쓸 때쯤 보니까 앞에 미리 와 있는 차가 2대가 더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창문을 딱 봤더니 그 어린 건달들 같은 4명이 땅을 파고 있더라고요.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구덩이 앞으로 가가지고 바로 앞에서 뒷머리를 잡고 무릎 뒤쪽을 발 뒤꿈치를 찍어버리더라고요. 그래 무릎 꿇고 앉아버렸어요. 자동으로. 근데 그러더니 뒤로 걸어가더라고요. 그때 이제 들렸던 소리는 삽질하는 소리하고 뒤에서 고급 세단 승용차 뒷문짝 창문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뒷문짝이 이렇게 내려가고 그 행동대장쯤 되는 그분이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45도로 굽혀갖고 딱 4마디를 하더라고요. 예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님. 딱 이렇게 하고 오면서 눈 깔어 이씨 어딜 쳐다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을 봤습니다. 앞을 보자마자 등짝에 갑자기 통증이 팍 느껴지면서 걷어 차버린 거예요. 그 구덩이로 빠졌습니다 제가.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냐고 얘기를 해보시라고. 그런데 그때까지도 제가 잘못했단 말은 안 했어요. 왜냐면 잘못했다 그랬으면 네가 뭐 잘못했는데 알아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야,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얘기를 좀 해달라.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야 묻어라? 딱 그러니까 삽질을 하더라고요. 막 4명이 삽질하니까 흙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꼼짝꼼짝 움직이면서 흙 위로 올라갔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행동대장인 그 사람이 삽자루를 딱 뺐더니 삼날로 머리를 뿔난 폼을 딱 잡아요. 지금부터 발가락이라도 까딱하면 죽여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움직이지 못하고 흙을 뜨는 대로 그냥 가만히 다 막고 있었습니다. 이제 허벅지 위로 올라오고 명치 좀 올라오니까 애들이 갑자기 삽자루를 치우고 내려와서 발로 다져요 땅을. 그리고 또 묻고 또 다지고 또 묻고 또 다지고. 그래갖고 결국 턱까지 붙였습니다 제가. 그래갖고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행동대장이 뒷머리를 딱 잡아갖고 저를 고개를 딱 꺾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내일 올 건데 내일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으면 그냥 병 만들어줄 거고 그때까지 모르면 차 바퀴로 대가리 그냥 뛴다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차를 타고 다 내려가는 거예요. 와, 저는 그때가 이제 한 4시, 5시쯤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묻혔는데 돌비님 땅에 안 묻혀보셨죠? 예? 안 묻혀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게요. 예. 사람이 묻혀 있으면 처음에는 그냥 견딜만 한데 꼬무작꼬무작 움직이면요, 그 움직인 틈으로 흙이 내려가면서 점점 압박을 해옵니다. 예. 그러니까 숨을
이렇게 쉰과 동시에 가슴이 부풀었다가 내려간 그 틈으로 흙이 내려가서 또 배를 압박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개민지 거민지도 모를 것들이 또 얼굴에 돌아다녀요. 어이구. 환장합니다. 긁지도 못하고 거기서 꼼짝거리면 흙이 또 내려와가지고 압박을 하고 나중에는 숨쉬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속에다 보니까 해가 지더라고요. 꾸역꾸역 지는데 뒤에서 바스락바스락 저벅저벅 소리가 나요. 뭐 산짐승이겠죠. 근데 뒤통수에 신경을 너무 쓰니까 뒤통수가 따갑도 못해 뜨겁더라고요. 근데 뒤로 못 보잖아요. 묻혀있으니까. 야, 밤이 되니까 진짜 부엉인지 올빼미인지 울어대고 뒤에서는 막 뭐 돌아다니는 소리 나고 얼굴에는 개민지 거민지 계속 돌아다니고 어머. 숨을 쉴지도 못하게 이제 압박이 되고 이때가 돼갖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무서운 게 그냥 뒤통수를 먹어서 확 깨물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굉장히 공포스러웠어요. 잠은 잘 수도 없었고 진짜 그때 제가 12시간 정도가 묻혀 있었는데 한 30일 된 것 같았어요. 기분이. 근데 서서히 한참을 이렇게 묻혀 있다가 서서히 해가 뜨더라고요. 그게 5시, 6시쯤 됐겠죠. 해가 서서히 뜨는데 차 소리가 나는 거예요. 봤더니 승용차 3대가 올라오더라고요. 세단이. 그러더니 눈에 딱 들어온 게 첫 번째 차 운전석 뒷문이 열리고 두 번째 차 운전석 뒷문이 열리고 세 번째 차가 다 열리면서 막내들이 삽자루를 꺼내고 그러더니 맨 앞차 뒷자리에서 내리신 분이 나이가 꽤 있으신 분 같았어요. 느낌으로는 어제 행동대장이 청문가에서 네 형님 했던 그 당사자 같았습니다. 그분이 막 껴와요, 저한테. 아, 그때 느낌은요, 골키퍼가 공 찰 때 뒤로 갔다가 달려면서 차잖아요. 예? 꼭 제 머리를 그렇게 걷어찰 것 같았어요. 그래서 눈을 찔끔 감았는데, 제 앞에 무릎을 딱 꿇더니 막 땅을 파더니, 야, 마, 빨리 파, 빨리 꺼내, 빨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삽으로 막 저를 꺼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야,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해야지. 아, 너 진짜, 야, 일단 빨리 나와봐, 빨리. 그래서 그냥 막 파더라고요. 거의 다 파자고 나와가지고 아 제가 아니라고 오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반지를 네가 왜 끼고 있어? 딱 그러는 거예요. 예. 친구한테 그 받았던 그랬고 아니 그럼 물어보셨어야죠. 그랬더니 미안하다 미안해. 일단 오해했다. 야 극줄 털고 야 차에 타. 일단 너 배고프지? 야 밥 먹으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와 근데 정말 그때 기분이 엄청나게 나빠가지고 당신들 내가 신고할 거야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야, 예. 그랬더니 그 앞에 차 뒷자리 그 보스 같은 분 그 옆자리에 탔습니다. 그러면서 차를 돌리는데 전진 후진에 좁은 게 돌리는데 갑자기 가운데 차 뒷자리에서 저한테 반지를 줬던 그 친구가 끌려 내리더라고요. 오. 얼굴을 딱 봤는데 일반인이 타이슨한테 진짜 한 10분간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으면 아마 그런 얼굴이 될 것 같아요. 눈두덩이 부어있고 코피 터져있고 입술은 뭐 벌에 쏘인 것처럼 부어있고 완전히 그냥 피투성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저는 같이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해장국을 먹는데 저한테 100만원짜리 수표 한 장 딱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야 미안하다 이해하고 여기 이천에 네가 있는 동안은 무슨 일 생기면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이걸로 옷 사입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이해 좀 해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을 좀 해달라고. 이 건달 보스 되시는 분 이분이 젊은 여자하고 동거를 했답니다. 동거를 했는데 언제부턴가 여자 행동이 수상하더래요. 그래서 애들을 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땡땡 클럽 DJ하고 커피를 마시고 밥을 먹고 술을 먹고 이거를 다 뒷조사를 한 겁니다. 어이구. 그래서 그 여자를 데려다가 팼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베르사체 반지를 사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클럽에 베르사체 반지를 낀 사람 그리고 지배인한테 물어보니까 숙소는 대충 어디 그래서 잡으러 왔던 게 제가 반지를 끼고 있어서 잡힌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죠. 그 사장님 그랬더니 야 인마 사장은 뭔 사장이에요. 그냥 형이라고 불러 형님이라고 불러 그래갖고 네, 형님 지금 저한테 잘못하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요 미안하다 했잖아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그러면 저한테 잘못하셨으니까 제가 좀 부탁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뭔데?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잘못한 만큼 저 친구 좀 용서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젓가락을 탁자에 탁 놓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건 네가 오버하는 거고 사람이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지. 나는 벌이든 상이든 나는 굉장히 후한 사람이요. 그리고 네가 신경 쓸 거 아니요. 안 먹어. 딱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제가 그날 씻고 좀 자고 가게를 출근을 했습니다. 그때 지배인이 저를 보더니 귀신 보듯 놀라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나왔어? 왜요? 그랬더니 너 어제 우리 형님이 전화와가지고 너 이 시간부로 못 나온다고 그만둔다고 그렇게 처리하라고 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네. 예? 뭔 소리예요? 야, 뭔 일이냐? 너 그렇게 전화하고 오늘 새벽에는 또 그 땡땡이가 그 저한테 반지 준 친구거든요? 그 땡땡이도 못 나온다고 전화오고 뭔 일이야? 그래갖고 제가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그 지배인이 하는 말이 그 친구 앞으로 보기는 힘들 거다. 아휴 그러더라고요. 오. 그러고 나서 제가 한참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친구의 소식을 들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친하게 지냈던 DJ들도 연락이 안 된다 그러고 어떤 친구들은 어떤 서울에 있는 무슨 역 앞에서 다리를 쩔뚝쩔뚝 절고 가는 모습을 봤다는 친구도 있고 카더라 통신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얘기는 끝이 납니다. 네.
아까 뭐 땅속에 묻히지 않아 봤으면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셔서 저 말 안 했는데 네네. 너무 숨이 막히네요 진짜. 아, 진짜 묻히면요. 예. 이게 뭐 물속에 이렇게 가라앉아가지고 얼굴만 내놓고 동동 떠있는 이런 느낌하고 전혀 틀립니다. 숨을 쉴수록 점점 이렇게 압박이 와요. 계속 뭔가 예. 더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구나. 예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 당사자가 여성이면 어떨까? 네. 어떤 이야기일까요? 두 번째 얘기의 키워드는요. 어긋난 팬심이에요. 아직도 현역에서 뛰거나 은퇴한 DJ들에게 연락을 돌려봤어요. 아주 그러다가 좋죠. 정말 끔찍한 사건 하나를 듣게 돼서 가져와 봤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돌비 공포 라디오에 제보해도 되겠냐라고 했더니 알고 있더라고요. 오. 역시 유명한 돌비님이십니다. 사랑한다고 예. 전달 꼭 해주세요. 아, 오늘 주인공 당사자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아 듣고 계세요. 사랑해요. 꼭 시청을 한다. 예, 꼭 네. 시청을 한다 그랬어요. 사랑받지 예.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죠? 예, 네. 여기 제보할 거라고 했더니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협박하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길이시죠. 예, 길이십니다. 이번 얘기는 남성분들이 아닌 여성분들이 이 실화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많이 무서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의 주인공은 저보다 3살 어린 여자 DJ 얘기입니다. 이 친구는 여자 DJ 사이에서 거의 전설이었어요. 실력도 좋고 예. 얼굴과 외모가 상당히 비율이 좋고 예뻤거든요. 이 친구가 전설이었기에 이 친구 이름을 설이라고 할게요. 이 친구는 외모도 외모지만 굉장히 착했어요. 어머니는 설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고 그래서 어머니 안 계시고 아버지는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누군가는 붙어 있어야 했대요. 근데 4-5시간 정도는 비울 수 있어도 하루 종일 이렇게 장시간 자리를 비우거나 이럴 수는 없었다 하더라고요. 하반신이 마비다 보니까 화장실 가실 때나 식사하실 때 누가 또 봐줘야 되고 그리고 너무 또 안 움직이면 또 욕창이란 것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여동생이 자매거든요. 여동생이 이제 하루 종일 출근을 했다 퇴근을 하는 그런 직장인은 못하고 짧은 알바를 하면서 아버지를 모셨다 하더라고요. 예. 설이는 실력도 되게 좋아하고 페이를 꽤 세게 받았어요. 근데도 최소한 자기 쓸 것만 딱 빼고 전부 동생한테 보내더라고요. 아버지 이제 먹고 싶은 거 아끼지 말고 사드리라고 하고 너도 옷도 좀 사입고 화장품도 좀 사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절대 안 써요 돈을. 근데 얘가 술은 근데 말술이에요. 말술. 진짜 말술입니다. 근데 자기 돈은 절대 술을 안 먹습니다. 얘가. 제가 만약에 설아 밥 한 끼 하자 그러면 오늘 오빠가 쏘시죠? 그럼 소주 2병만 먹을게요. 이러면서 거의 얻어먹었어요.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이 설이를 미워하거나 뒷담화를 하지 않았어요. 네. 얘가 행동이 정말 흠잡을 데 없이 공과사구별 잘했고요. 선배들한테도 정말 깍듯했어요. 이 친구가 2000년 10월에 경상도 어느 소도시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오호. 설이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는 그날의 악몽이 시작되는 날이 자기 생일이었대요. 이 설이한테는 특별한 팬이 있었어요. 거의 남자 DJ들은 여자분들이, 여자 DJ는 남성분들이 이렇게 팬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설이의 극성 팬들 중에는 여성 5인조가 있었답니다. 그 5명은 서로 친구들이었고 설이의 완전 찐팬이었대요. 설이 타임이 끝나면 어김없이 그 테이블에서 부킹이 들어왔고 그 테이블에 가면 언니 이러면서 손도 잡아보고 선물도 주고 하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답니다. 그 친구들은 설이보다 2살 어린 그러니까 20살 한 초중반 되는 친구들이었고 자기 친동생이랑도 나이가 같았대요. 클럽은 맥주 테이블에는 DJ 부킹을 안 넣었대요. 양주 테이블만 넣고 그랬답니다. 간혹 그런 클럽들이 있어요. DJ들 안 치고 싶으면 양주 테이블 아니면 끌 떨어지니까 안 돼. 뭐 이런 클럽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5명의 친구들은 올 때마다 양주를 먹었대요. 일주일에 적으면 3번, 많으면 5번을 왔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이가 말을 했답니다. 손님 자리에 오고 안 오고는 내 결정이니까 맥주 시키라고. 양주 안 먹어도 내가 알아서 올 테니까 비싼 양주 먹지 말라고. 친동생 같아서 걱정을 해준 거죠. 그래도 이 친구들은 일주일에 4번 오면 한 번 빼고는 계속 양주를 시키더랍니다. 그렇게 올 때마다 가서 놀고 뭐 자주 보다 보니까 말도 편하게 하고 정말 활발하고 착한 동생들이었답니다. 설이 얘기로는. 그러다가 이 사건이 시작되는 10월 어느 날 설이의 생일날이었대요. 밤이 돼서 설이의 극성팬 5인조가 입구에서부터 들어오는데 꽃갈 모자에 케이크에 꽃다발에 뭐 장난 아니었대요. 근데 설이가 꽃을 무진장 좋아했어요. 나중에 돈 모아서 꽃집 차리고 싶다라고 자주 말할 정도였거든요. 이제 설이 타임 끝나고 그 테이블에 갖고 다른 DJ가 생일 축하합니다 음악도 틀어주고 저희 가족 설이가 생일입니다 하면서 축하도 해주고 했대요. 그 테이블에서는 폭죽 터지고 샴페인 터지고 케이크 뭐 묻혀갖고 설이 얼굴에 바르고 뭐 이러면서 생일을 거하게 챙겨줬다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고마웠대요. 근데 평소엔 양주 하나에 추가 주문을 맥주로 했던 애들이 양주 다 마실 때쯤에 양주를 추가를 더 하더래요. 그리고 설이 언니 오늘 타임 다 끝났으니까 마음 편하게 술 먹자고 하더니 돌아가면서 양주를 막 따라주더랍니다. 술 좋아하는 설이가 마다할 이유가 없죠. 생일이기도 하고 기분도 좋고. 거의 다 마셔갈 때쯤 그 팬들이 그러더랍니다. 언니 우리 방 가서 한 잔 거하게 마시고 같이 자요 그러더래요. 설이가 순간 망설였대요. 그래도 팬인데 자기가 자는 모습 혹시나 코 고는 모습 같은 거 보여주면 환상이 깨질 것 같은데 걱정이 좀 잠시 들었는데
언니 저희 방 충분해서 언니 혼자 잘 방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친동생들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혼자 잘 방도 있다 하고 그래 때론 망가진 인간적인 모습도 보이면 어떠냐 싶어갖고 그렇게 하자 해 그랬대요. 가게 안에서 알딸딸하게 마시고 팬들 집에 가면서 야 술 사가야지 술은 언니가 살게 라고 얘기했더니 집에 술 많이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골목골목 데리고 가더래요. 한참 골목을 이리 꺾고 저리 꺾고 하더니 파란 대문이 있는 2등 집이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갔대요. 2층에 올라가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방이 2개, 거실이 있고 한쪽 끝에 주방이 있더랍니다. 거실에 소파나 이런 건 아예 없었대요. 한쪽 벽에 조그마한 책상에 브라운관 컴퓨터가 놓여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거실 가운데 자리 잡고 앉았더니 술하고 안주 가져온다고 하더니 주방 가서 막 뭘 꺼내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소주가 짝으로 나오더래요. 짝으로. 그리고 오징어 쥐포 같은 거 마른 안주가 나오고 그리고 종이컵 꺼내서 한 잔씩 따르고 또 사랑하는 설이 언니 생일 축하하며 원샷하고 짠하고 했는데 엄청 먹었대요. 근데 그날따라 얘네들이 설이 자신에게 일부러 술 좀 많이 먹이는 것 같은 예감이 들더랍니다. 근데 대수롭게 생각 안 했대요. 왜 그러냐면 더군다나 뭐 술은 얼마든지 대접할 수 있고 거기다 또 얘들하고 밖에 나와서는 처음 먹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원래 달리는 스타일인가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한참을 마셨는데 애들이 말이 꼬이고 할 때쯤에 자기도 빙글빙글 돌더래요. 그렇게 조금 더 마시다가 필름을 끊겼답니다. 그렇게 잠이 든 거죠. 그리고 얼마나 잤는지 한참 자다가 뭔가 답답해서 일어났는데 컴퓨터 의자에 손이 뒤로 해서 손목하고 발목이 청테이프로 묶여있더랍니다. 자기가. 그리고 애들은 코 골고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설이는 원래 겁이 되게 많아요. 길 지나가다가도 앞에 술 먹은 사람이 이렇게 앞에서 맞은편에 오면은 저희 뒤로 숨는 애였거든요. 그때 드는 생각이 이게 뒤늦은 생일빵인가? 그런 생각 들었대요. 그래서 얘들아 하고 불렀대요. 또 자기가 잘 때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가지고 애들이 하나씩 일어나서 눈을 비비면서 그러더랍니다. 우와 우리 설이 언니 깼네? 언니 잘 잤어? 이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돼 있어? 얼른 좀 풀어줘 라고 얘기했더니 애들이 기지개를 펴고 하품을 하면서 들은 척도 안 하더래요. 느낌이 쎄하더랍니다. 뭐야? 자신이 그렇게 되는 걸 봤을 때 설이가 생각했을 때 반응은 언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하거나 생일빵이었어 언니 자고 나서 놀랐지 뭐 이렇게 하면서 풀어줄 줄 알았는데 애들 반응이 뭔가 이상했대요. 아 이거 뭔가 잘못됐다 라는 느낌이 딱 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침착하고 억지로 웃으면서 얘기를 했대요. 야 장난이 너무 심해 얘들아 이제 그만 장난치고 풀어줘. 근데 그 5명 중에 한 명이 똘순이라고 할게요. 똘순이가 민기적 오더니 의자를 자기 쪽으로 휙 돌리더래요. 그러면서 언니야 지금 장난하는 걸 보여? 이렇게 보더니 깔깔깔 웃더래요. 그 순간 멍하더랍니다. 꿈을 꾸고 있는 건지 머릿속이 하얘지더래요. 그러더니 다시 책상 쪽으로 의자를 휙 돌렸는데 자신이 묶여있으면서 방금까지 못 본 물건이 5가지가 있더랍니다. 사시미 칼, 부엌 칼, 아도, 그리고 돌비는 아시죠? 도르코 칼, 검정색으로 접었다 폈다 하는 칼, 그리고 콤퍼스 이렇게 5개가 있는 걸 그때 봤대요. 그러더니 똘순이가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 설이 언니는 어떤 걸 무서워할까? 그러더니 사시미를 들더래요. 이걸까? 그리고 과도를 들더래요. 이걸까? 이러더랍니다. 그때부터 공포가 밀려오더래요. 너무 놀라서 헛구역질이 나오면서 오바이트가 막 올라올 지경이었대요. 그때 갑자기 똘순이가 사심이랑 부엌칼이랑 과도를 옆으로 확 쓸어서 방바닥에 내팽개치더랍니다. 그랬더니 울 설이 언니는 이걸 가장 무서워할 거야 하면서 도르코 칼을 펴더래요. 울 설이 언니는 얼굴에 스크래치 몇 줄 나는 게 죽는 것보다 무서울걸? 그치 언니? 이러더래요. 그래서 칼날을 얼굴에 살짝 갖다 대더랍니다. 그래서 설이가 똘순아 왜 그래? 내가 뭐 서운한 거 한 게 있어? 있으면 말해줘 내가 사과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똘순이가 울 설이 언니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러면서 싱긋 웃더랍니다. 그때까지 나머지 애들은 이제 키득키득거리면서 웃더래요. 그러면 다른 애 하나는 설이 언니 많이 놀랬죠요? 이러면서 장난하는 애도 있고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있으면 말해봐라 설이가 물었대요. 그랬더니 똘순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언니 때문에 우리가 맨날 클럽 가서 양주 먹는다고 쓴 돈이 얼마인 줄 알아? 원하는 거? 그럼 지금 당장 1000만 원 만들어줄 수 있어? 그래야 또 우리가 언니 보러 가서 양주 먹지. 언니도 양주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1000만 원만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25년 전에 10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었어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설이는 모든 페이를 전부 지분을 보내고 있으니까 돈이 없지요. 당연히 당장. 미안하지만 지금 그런 큰 돈은 없다. 대신 만들어줄 테니까 좀 풀어줘라.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전부 막 웃으면서 어쩌면 우리가 예상했던 답변에서 눈꽃만큼도 안 빗나가냐? 아 웃겨라 그러면서 5명이 막 깔깔깔 웃더랍니다. 그리고 똘순이가 말을 하더래요. 설이 언니야 우리가 언니로 1000만 원 만들어 볼 테니까 언니 같은 사람으로 1000만 원 만드는 거 일도 아니니까 협조나 잘해줘. 그럼 너 낄낄낄 웃더래요. 그리고 컴퓨터를 딱 켜는데 브라운관 모니터 위에 카메라가 있더랍니다. 그때 당시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두리라고 있어요. 사진 찍는 그걸 딱 켜더니 초단위로 설이 모습을 찍더래요. 연사 같은 느낌으로 막 찍었는데 찍으면서 언니야 표정 관리 잘해야지 울상이면 돈 안 돼 그러더래요. 그래 억지로 카메라를 피했답니다. 안 찍히려고. 근데 똘순이가 설이가 앉아있는 의자를 자기 쪽으로 딱 돌리고서는 콤퍼스를 90도로 딱 피더래요. 근데 턱을 딱 잡고 뾰족한 쪽으로 이마를 탁탁탁 3번 찍더랍니다. 진짜 따갑더래요. 그러더니 똘순이가 언니 이번에도 표정관리 잘 안 하면 칼이다? 그러면서 도로코칼을 집더랍니다. 진짜 오줌 쌀 것 같았대요. 다리가 그냥 후두두두 떨렸대요.
그리고 똘쓰니까 카메라 쪽으로 다시 서리를 돌리고는 연사를 또 찍은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찍으니까 얘들아 하고 부르더래요. 5명이 모니터 앞에 가서 막 이 사진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이 사진은 겁먹은 표정인데 의외로 섹시한데? 이러면서 막 사진을 또 고르고 막 하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들끼리 밥 먹으러 가자면서 옷을 입더랍니다. 그리고 청테이프를 쫙 찢어서 입을 막아놓고 컴퓨터로 음악을 좀 크게 틀어놓고 나가더래요. 그때부터 서리는 정신 바짝 차리자고 되뇌이면서 생각을 골똘히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대략 시간은 몇 시쯤 됐을까? 오늘 출근 시간까지 안 돌아가면 어제 얘네들하고 나가는 걸 동료 DJ들이 봤으니까 신고해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나더랍니다. 예. 그제서야 또 이마도 아프더래요. 시켰을 때는 그냥 따끔따끔한 느낌만 나고 있었는데 혼자 있다 보니까 이마가 얼얼하더랍니다. 뭔가 피도 조금 흐르는 기분도 들고 거기다가 화장실도 급하고 손에 힘을 줘가지고 벌려도 청테이프는 안 찢겨지고 다리에도 복숭아뼈끼리 눌려갖고 멍들 것 같이 힘을 줘도 안 뜯기고 그러다가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 들어오더랍니다. 얘네들이. 들어오길래 화장실 급하다고 말했더니 한 여자애가 그러더래요. 언니도 화장실 가? 언니는 똥오줌 안 싸는 줄 알았어 언니. 언니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어? 와 이슬만 먹고 사는 요정 아니었어? 이렇게 신기한 놈 물어보더래요. 그렇게 묶인 채 이제 바지 내려주고 속옷 내려서 화장실 일 보는데 5명이 빤히 쳐다보더래요. 와 진짜 소변 본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어. 와 대박. 그러면서 정말 신기한 듯 쳐다보더래요. 그렇게 화장실에서 이제 볼일 다 보고 다시 속옷 올려주고 바지 올려주고 방으로 데려다 주더랍니다. 그때 정말 쪽팔려서 죽고 싶었대요. 화장실에서 일 보는 내내 5명이 빤히 쳐다보고 신기하고 하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지들끼리 컴퓨터 앞에 가서 아까 찍은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사진을 누구한테 보내볼까? 그러니까 한 여자애가 내 아는 오빠 하나 있는데 여자라면 한 장 하는데 그 오빠한테 보내볼까? 그걸 얼마 달라고 해야 하지?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네. 그리고 똘순 말고 갑자기 다른 여자애가 나 서리 언니가 되어볼래? 그러더니 갑자기 오더래요. 자기한테. 그래서 그게 뭔 소린가 싶었는데 다리 테이프를 풀어주고 그러면서 바지를 벗기더랍니다. 바지 벗기고 다시 다리에 이제 청테이프를 갖고 이제 팔을 풀어주더래요. 그리고 윗옷을 벗기더랍니다.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고 물어봤더니 나 언니가 한번 돼보려고 그러면서 상의도 벗기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서리는 상하이 속옷만 입고 있는 상황이 된 거래요. 근데 그렇게 덩치도 서리보다 한참 큰 애가 서리 옷에 거의 지 몸을 구겨 넣더래요. 우와. 간신히 입었는지 뭐 끼었는지 모르게 하고서는 나 서리다 그러면서 서리가 무대에서 추던 춤을 엉성하게 따라 추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머지들은 배꼽 잡고 웃고 그때 정말 서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얘네들은 제정신이 아닌 애들이구나. 소름이 완전 돋았대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창밖으로 날이 점점 어두워지더래요. 서리는 잘 됐다 싶었대요. 차라리 오늘 내가 출근할 시간에 출근을 안 하면 제발 신고 좀 해줘라 하면서 마음속으로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지들끼리 고스톱 치면서 낄낄거리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뭐 자기한테 와서 언니 지금 기분이 어때? 이렇게 묻는 애도 있고 그렇게 또 한참이 지났답니다. 갑자기 똘순이가 얘들아 올 때 됐다 준비하자 그러더래요. 서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엄청 불안했대요. 그러더니 뒤쪽에 묶였던 청테이프를 다시 풀더래요. 그리고 방 2개 중에 한 개 방으로 양쪽에서 둘이 부축해가지고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방은 침대도 있고 나름 깨끗했답니다. 그 방 침대 위에 거의 던지더랍니다. 서리를. 그래도 똘쓰리가 도루코 칼로 코끝에 갖다 대더니 언니야 이제 어떤 오빠애가 올 건데 말 잘 들어야 돼. 나쁜 말 하면 못 써. 오빠야 기분 좋게 해줘야지 천만은 금방 만들어. 내 말 알겠지? 그러더래요. 제발 이러지 말라고 울면서 사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상을 확 쓰더니 도루코 칼을 얼굴에 바짝 갖다 대더니 그럼 얼굴 쫙쫙 찢어줄까? 성형도 안 되게 아주 깊이? 그러더래요.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멈추지 않더랍니다. 그때 밖에서 현관문 놓고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뛰어나가서 현관문을 열어주면서 오빠야 왔나? 오랜만이네. 와. 우리가 보자고 할 때는 콧배기도 안 비치더니 막 좋은 건수 생겼다니까 바로 날라오네. 그러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예. 그 언니가 저 방에 있으니까 들어가 봐 그러더래요. 그 소리를 하자마자 발자국이 가까워지더니 문이 열리면서 웬 처음 보는 남자가 들어오더랍니다. 무조건 빌었대요. 엉엉 울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남자가 옆에 와서 앉더래요. 그러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정말이네? 그 클럽 DJ 맞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계속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빌었대요. 그래 그 남자가 골똘히 생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똘순이 부르더래요. 이제 똘순이가 들어오니까 그 남자가 하는 말이 나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 못하겠다. 그러더래요. 똘순이가 입에 거품 물더랍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 오빠 아니었으면 다른 오빠가 왔을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 그 남자랑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그 남자는 약속했던 금액에 반을 주고 그냥 갔대요. 서리는 속으로 살았다. 다행이다 하고 있는데 똘순이가 들어오더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봐주니까 우리 서리 언니가 눈에 뵈는 게 없나 봐? 그러더니 콤버스를 딱 90도로 피더니요. 윗 속옷 가슴 바로 위를 쿡쿡쿡쿡 막 뜯어래요. 여자 살이 얼마나 연해요. 정말 고통스러웠대요. 그날 밤은 조용히 지나갔답니다. 그리고 서리는 그날 이제 한 끼도 못 먹었대요. 그때까지는 배고픈 줄도 몰랐고 그냥 살아서 나갈 수만 있을까 싶은 생각만 들었고 그냥 쟤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살려는 줄까 싶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살아온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래요.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살았다고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아버지랑 동생 뒷바라지 한다고 제대로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포기하면서 살아온 난데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 오만 생각이 이제 엄청 서러워지면서 눈물이 끝도 없이 흐르더랍니다.
밖에서는 지들끼리 고소가 춤이어서 깔깔거리고 낄낄거리고 악마 같더래요. 그런 소리들이. 그렇게 잠이 들었대요. 근데 꿈에서 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셨대요. 그 힘든 몸으로 휠체어에서 거의 떨어지듯이 내려오셔서는 세상 불쌍한 표정으로 넘어진 상태에서 서리를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더랍니다. 그래서 서리도 손을 펴서 아버지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안 닿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힘든 몸을 이제 상반신 힘만으로 끌어가지고 조금 더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손을 딱 잡으시더니 아버지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랍니다. 그 순간 잠이 깼대요. 돌순이가 발로 차면서 깨운 거예요. 서리 언니 좀 적응했나봐. 잠도 편하게 자고. 오늘 헛땅 치면 진짜 언니 얼굴에 스크래치 나는 거야? 그리고 언니야 1000만원 만들어질 때까지 어차피 못 나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전화기 좀 달라고. 전화기 좀 바로 은행에 들어오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왜 신고하려고? 우리가 알아서 벌 테니까 언니는 협조만 해. 그러면서 웃더랍니다. 그래도 방문 열어놓고 컴퓨터로 가더랍니다. 그러면서 컴퓨터에 이제 하두리로 찍은 사진 올리고 채팅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들이 야 걸렸다. 진짜 땡땡클럽에 그 여자지 맞냐는데? 그렇게 물어보고 야이씨 아니면 2배로 환불한다 그래. 오늘 가능하냐는데? 몇 시로 잡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래요. 뭐 대기자가 또 있다는 둥 뭐 지들끼리 아주 신이 났더랍니다. 예. 그때부터는 이제 서리는 너무 무서워서 자신도 모르게 떨다가 입술도 깨물었대요. 그러면서 딱 그때 입술을 깨무니까 딱 드는 생각이 있더래요. 혀를 깨물면 진짜 죽을 수 있는 건가? 어느 정도를 깨물어야 죽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그래 그냥 얘들 원하는 대로 무조건 다 하자. 그렇게 생각이 바뀌더랍니다. 서리가 지금 벌어진 상황이 너무 공포스러워지니까 쟤들이 원하는 앞으로 벌어질 일이 차라리 안 무서워지더래요. 지금 이 공포스러움이 이 상황이 죽음보다 더 무서웠대요. 지금은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서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오빠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말과 행동으로만 계속 세뇌시켜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길들이는 게 가스라이팅이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냥 최고의 공포스러움이 계속되면 내가 나서서 쟤들이 원하는 걸 빨리 더 해주고 싶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여자애가 들어오더니 하는 말이 우리 서리 언니 배고프겠다.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 그러더니 초코파이 하나랑 바나나 우유를 주더래요. 그걸 보면서 정말 그 상황에서 어이없게도 배고픔이 느껴지더랍니다. 근데 먹으면 토할 것 같았대요. 그래서 안 먹겠다고 하면 또 개기네 어쩌네 할까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대요. 나 배는 고픈데 지금 이거 먹으면 토할 것 같아서 못 먹을 것 같아. 그리고 이따가 니들이 말하는 오빠 오시면 내가 토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얘기했더니 안 먹어도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소리 우리 서리 언니 이제 분위기 파악되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현관 노크 소리가 나더래요. 그때 희망보다는 겁이 나더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왜 모르는 낯선 남자 둘이 들어오더래요. 그때까지 이제 서리가 있는 방문이 열려 있었답니다. 남자들이 빼꼼 안쪽을 쳐다보더니 서리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더래요. 진짜 그 DJ 맞네? 그러더니 얼마라고 그랬지? 이렇게 흥정을 하더랍니다. 똘순이가 100만 원이요. 오빠도 서리 언니 팬이었다면서요. 100만 원이면 싼 거죠. 뒤책임은 우리가 다 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돈부터 주세요. 그러더래요. 남자 둘이 돈을 주고 한 남자가 점퍼를 벗더니 그 방으로 들어와서는 문을 닫더랍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정말 조금 전까지는 원하는 대로 빨리 다 해주고 벗어났든 죽든 하자. 이 공포에서만 벗어날 수 있다면 죽든 상관없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막상 웬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자기 무릎에 손을 대니까 자동으로 또 빌게 되더래요.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여기서 나가게만 도와주면 얼마든지 드리겠다고. 그러는 순간에 별이 번쩍하더랍니다. 첫 번째 남자하고 틀린 거예요. 귓방망이가 후려맞은 거예요. 그러더니 이마를 손으로 확 밀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으로 누워진 거죠. 그걸 머리채를 잡아서 다시 앉히더니 손에서 도루코카를 딱 보여주더래요. 말 안 들으면 이걸로 얼굴 들고 든다던데 이 땡땡 이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대요. 그럼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물어보더래요. 뭔데?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 칼로 제 목을 깊게 꽂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랬더니 남자가 굉장히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주춤주춤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도구 소리가 뚝 나더래요. 그때 자기 옆에 있는 남자도 뭔가 싶어서 문을 열고 현관문 쪽을 보고 그때 현관문에서 남자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야 나 땡땡이야 문 열어봐. 그러니까 똘쓰니까 괜찮다고 우리랑 친한 오빠라고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러면서 오빠애가 어쩐 일인데 하고 이제 문을 열더랍니다. 이때 서리는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계시면 제발 자기를 죽여달라고. 근데 문이 열리자마자 남자들 3명이 들어오면서 열린 문으로 서리를 딱 쳐다보더래요. 3명이 들어왔는데 그러더니 그때부터 남자고 여자고 가릴 것 없이 개패도 패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우와. 그냥 여자고 남자고 사정없이 걷어차고 주먹 날리고 거의 죽일 것처럼 패더래요. 그 3명이 누구고 어떻게 왔냐면 서리가 연속 2일을 이제 연락도 안 되고 안 나오다 보니까 방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 DJ들이 얘기를 했답니다. 도망갈 애도 아닌데 우리도 지금 걱정돼서 찾고 있다. 근데 이상한 게 생일날 5명 자주 오는 애들하고 같이 나갔는데 그 이후 연락이 없다. 그때 집에 있는 건달이었거든요. 바로 밑에 동생들을 불러갖고 그 5명의 여자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3시간 안에 무조건 찾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에 있는 바로 밑에 동생들이 또 그 바로 밑에 동생들, 또 바로 밑에 동생들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이 5명 애들 또래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 얘기가. 지역 사회다 보니까 또래들은 얼추 친구고 다리 건너 친구면 어지간히 다 알잖아요. 이 5명 여자애들이 3시간 안에 잡으라는 형님들의 지시가 이 5명하고 친하게 지냈던 새끼 건달들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하고 친했던 새끼 건달이 바로 위에 형님들한테 걔들 갔다고 그 방이 어딘지 안다고 가보자고 그래서 바로 쫓아온 거예요. 예. 그래 이제 서리는 벗겨져 있던 옷을 입고 부축해서 가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와. 서리는 이때 당시 자기 방으로 가서 짐 싸서 그냥 떠나고 싶었대요. 네. 근데 가게로 오라는 것 그 자체도 짜증이 엄청 났대요. 근데 가니까 지배인이 어떤 일이 있었냐고 물어봐서 정말 그냥 대충 설명을 했대요. 대충.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는 자체도 힘들고 짜증이 났답니다. 그때 지배인님이 물어보더래요. 그 애들을 반 죽여줄까 아니면 신고해줄까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하시라고 마음대로.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고 짐을 싸서 나왔대요. 그리고 메인 DJ 형한테 전화해서 나 지금 짐 쌌다. 일 못하겠다. 받은 페인 오바이트 하겠다. 하고 그냥 본가로 갔답니다. 그 이제 가게 측에서는 지역사회고 하다 보니 애들 그냥 반 죽여놓고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DJ들은 뭔 소리 하는 거냐 경찰에 신고해야지 이렇게 의견이 나뉘었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서리한테 메인 형이 전화를 했대요. 야 가게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무조건 신고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냥 그래 달라고 하고 얘기를 하고 끊었대요. 근데 경찰서에 전화가 오더랍니다. 진술하러 오라 했대요. 와서 진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역에 다시 가는 그 자체가 너무 공포스러웠대요. 그래서 그냥 고소 안 하겠다고 하고 포기를 했답니다. 지금은 이 부분을 가장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 일은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지고 DJ 생활을 계속 하다가 어느 클럽에도 일을 들어갈 때마다 조건을 붙였대요. 절대 손님 자리에 부킹 들어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몇 년 더 DJ를 하다가 서리가 DJ를 접어요. 그리고 지금은 서리가 그렇게 좋아하던 꽃가게를 운영하면서 잘 살고 있다 합니다. 와. 근데 서리가 돌비모프 라디오에서 시청자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직업이든 무슨 관계든 빨리 친해지는 사람, 무조건 좋아해주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경계를 하고 살아야 후회할 일이 없다고 꼭 시청자님들께도 주의하면서 사시길 바라겠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그때 너무 겁이 많아서 신고하지 않은 게 한스럽다고 이 말과 함께요. 와. 예. 오늘 DJ 캔님께서 또 한 번의 역사를 쓰셨는데, 그 서린님께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해드리는 게 이게 말하기가 쉬운 얘기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처고.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되게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는 DJ 세계하고 완전 몸담고 있지 않고 그때만큼 순수하지 않고 지금은 다 성숙했고 머리가 성숙을 했고 해서 지금은 그냥 아무 크게 문제 없이 얘기를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꼭 듣겠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든 두 번째 이야기든 정말 사람이 무섭다라는 걸 다시 네. 알 수 있었고, 오늘 DJ 캔님께서 또 말씀 전달을 워낙 잘하시니까 괜히 DJ 캔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너무 아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으시면 꼭 찾아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DJ 캔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확실히 각자 대부분의 다 스타일이 있지만 이분의 캐릭터 또한 명확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또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DJ 캔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번 이제 사연이 업로드가 되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정말 무서운 네네. 멘트들을 남겨주시더라고요. 가둬버리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지하에 와 있는 건가요? 자다 일어나니까 갑자기 햇빛이 안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고, 예, 창살이 보이네요. 그 창살 뒤에도 다 배경 그림이에요. 네, 그렇군요. 지하다 네. 보니까 밖을 볼 수가 없어서 제가 네. 낮에는 해가 있는 좀 풍경 해놓는다거나 뭐 밤에는 밤 배경을 해놓는다거나 또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DJ 캔님께서 또 이렇게 시들무에 와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 약간 섬뜩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 이야기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DJ 캣이에요. 자, 오늘 키워드는 제가 사망한 자의 메시지라고 지어봤습니다. 오호, 예. 이 일이 벌어진 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24년에서 25년 전 일인데
제가 월은 정확히 기억을 해요. 5월 말이었었어요. 오, 예. 제가 DJ 생활 10년을 했거든요. DJ 생활 10년 포함해서 제 인생에서 가장 공포스럽고 소름 돋는 일이었었어요. 이 일이. 이번에 그냥 전라도 지역이라는 것만 말씀드릴 거고요. 지역만 전라도지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전라도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 한 명이 전라도 사람은 제 바로 밑에 동생이었고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어요. 이 당시 있었던 일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서 똑똑히 기억은 하고 있지만 혹시 몰라서 이제 그 전라도 동생하고 1시간을 통화하면서 내용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당시 DJ들이 이렇게 잘 나가는 DJ하고 못 나가는 DJ들이 있어요. 근데 잘 나가는 DJ는 겨울에 스키장 주변 클럽, 여름에는 해변가 근처 클럽에서 일하는 DJ들이 잘 나가는 DJ들이었어요. 그럼 돌비님, 못 나가는 DJ들 기준은 뭔 줄 아세요? 모르겠네. 뭐죠? 그 반대입니다. 아, 겨울에 해변가, 여름에 스키장. 이제 한천 장사해가지고 1년 먹고 사는 클럽들이니까 네. 그렇다고 비수기에 문을 닫아놓을 수는 없으니까 열어놓는 거죠. 지금 뭐 돌벤져스가 있듯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디벤져스가 있었더라고요. 오, DJ 어벤져스라고 하면 오늘 나오는 클럽에서 일을 해본 DJ들은 디벤져스라고 할 만큼 정말 일을 하기 힘들고 오디션 기준이 되게 센 곳이었었어요. 야, 예. 근데 제가 그 클럽의 오디션을 보고 언제부터 일을 하기로 합니다. 그때가 5월 말이었어요. 근데 그 클럽은 제가 정말 일을 하고 싶었던 클럽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클럽에서 일을 한 DJ들은 다른 클럽으로 갈 때 오디션도 안 보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잘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클럽이었거든요. 예. 그 클럽이 디벤져스가 되는 관문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디션 자리도 어지간한 연출로는 연락조차도 오지 않는 곳인데 제가 갑자기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클럽에서 일하던 남성 2인조 댄스 그룹이 둘이 트러블이 생기면서 한 명이 야반도주를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팀이 한 명이 야반도주를 해버려가지고 깨진 거죠. 그래가지고 한 명 자리가 나와서 제가 들어가게 됐는데 2인조 그룹이 원래 계약을 깨지면 받은 페이를 뱉어내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 팀들은 굉장히 잘했던 팀이라 클럽에서 배려를 해줍니다. 다른 한 명을 구해서 연습한 후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줘요. 그래서 어찌어찌 오디션을 보고 제가 듀엣 대신 일을 합니다. 거기서. 일을 시작하는 날 오전에 클럽에서 정해준 숙소라는 곳에 짐을 옮기고 클럽마다 틀려요. 어느 클럽은 숙소를 장기 모텔을 잡아주는 곳도 있고 어느 클럽은 기숙사가 있는 곳도 있어요. 근데 그곳에는 호텔 1층이 클럽이고요. 여기서 제가 보내드렸던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주차장이 가운데 있고 왼쪽에 호텔 건물이 있고 그리고 주차장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식당들이 쭉 있어요. 그 기숙사는 그 호텔을 가로지르고 좁은 문으로 딱 올라가자마자 저희 기숙사가 2층에 방이 있습니다. 그 한 평 반 정도 되는 방들이 좌우로 무슨 여인숙처럼 되어 있거든요. 오디션 보러 왔을 때 기숙사 위치는 알아뒀고 빈 방을 찾는데 한 방 한번 조심히 열어봤어요. 낮에 왔으니까 오전이다 보니까 새벽 늦게까지 일한 DJ들이 자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 방 열어봤더니 한 명이 대자로 자고 있고 또 이 방 열어봤더니 자고 있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가운데쯤 가서 방을 열어보니까 빈 방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방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방바닥하고 천장하고 이렇게 탁 당겨서 연결하는 행거 있잖아요. 그거를 설치하고 무대 의상, 개인 의상부터 옷걸이에 걸고 여기서 하나 말씀드린다면 클럽 DJ들은 한 클럽에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일을 안 해요. 왜냐하면 레파토리를 아무리 바꿔도 그 DJ만의 색깔을 바꿀 수가 없고 또 손님들 질려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클럽에서는 계속 잘하는 새로운 DJ들 찾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 일을 안 하다 보니까 DJ들이 이사할 때 99%가 의상입니다. 다른 건 거의 없어요. 의상만 가지고 다니는데 저도 행거 다 정리하고 방도 정리했겠다. 시내 좀 나가보고 또 음식하면 전라도 아닙니까? 만난 곳도 좀 먹고 그러다가 오후가 돼서 숙소에 들어와서 저녁이 돼서 가게를 출근하니까 클럽 부장님이 저하고 그 클럽에 일하고 있는 DJ들을 다 불러가지고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보니까 선배가 2명 있고 친구도 2명 있고 4명 정도가 후배고 그 2명 중에 한 명이 아까 말씀드렸던 2인조 듀엣 중에 남아있는 한 명이었었어요. 그 친구가 저하고 친구였었어요. 나이가. 그랬고 그 듀엣을 했다가 한 명이 야반도에서 남겨진 그 친구를 똘비라고 할게요. 근데 클럽이랑 숙소랑 너무 가깝다 보니까 DJ 대기실이 있는데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의 막내들이 쓰고 방에 앉아있다 보면 쿵짝쿵짝 소리가 들리다가 갑자기 조용해진 발라든 거예요. 그럼 다음 타자가 숙소에 슬슬 나가요. 그게 문제가 아닌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들 대기실에 나와 있으면 쉽게 친해지는데 서로 방에서 있다가 음악 딱 꺼지면 다음 타자 나가고 들어오면 바로 숙소로 들어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마주칠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다들 서먹서먹해지는데 그래도 동갑내기라 그런지 똘비랑은 제가 제일 먼저 친해졌어요. 근데 첫날 그 방에서 자는데 뭔가 이상해요. 기가 센 저에게도 뭔가가 느낌이 이상하게 느껴져요. 자려고 누우면 잠이 안 오고 눈을 감고 있으면 누가 날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고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또 억지로 잡니다. 근데 다닥깨달을 하도 반복하다 보니까 일어나도 몸이 찌뿌둥합니다. 시원하지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며칠을 보내는데 정말 매일 이 방 뭐지? 뭐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눈 감고 있으면 누가 쳐다보는 것 같고 계속 왜 그쪽을 휙 쳐다보면 아무것도 없고 나중에 들었는데 DJ들이 자고 있으면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다가 방들을 놓고 하는 소리가 들린대요. 누구세요? 하고 열면 아무도 없고
그리고 타임 끝나고 방에 들어오다 보면 애들이 복도에서 돌아다니는 남자를 봤다 그러고. 근데 얼굴하고 목, 팔, 전신, 피부가 희마리가 없대요. 이렇게 좀 밑으로 쏠려있는 듯하게 눈, 코, 입술이 턱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듯하게 그런 젊은 남자 귀신을 많이 본다 그러더라고요. 똘비도 봤다 그러고 선배랑 후배도 다 봤고 똑같은 귀신을. 저는 뭐 보기는 거는 노크 소리도 못 들었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 대기실에서 마주칠 일이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오다 가다 많이 마주치고 하니까 전체 메인 DJ 형이 DJ 순수에 밥 먹는 자리, 술 먹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참고로 술은 입에도 못 댑니다. 열흘 정도 지나서 일 끝나고 DJ끼리 술 먹고 밥 먹고 이렇게 기회가 생기니까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똘비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멤버는 구했냐? 그러니까 똘비가 구하고 있어. 근데 잘 안 구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언제 연습해서 올라가냐 환장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뭐 제가 일 들어오고 나서 똘비는 항상 근심 걱정에 쌓여있는 얼굴이었어요. 웃는 얼굴을 못 봤었어요. 그리고 뭐 가게 사운드가 어쩌네 저쩌네 그렇게 일상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 아까 통화했던 동생이죠. 저한테 기가 찰 말을 하더라고요. 형 그 방에서 지내는 거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 근데 또 다른 동생이 잘 때 누가 녹화 안 해요? 발자국 소리 안 들려요? 막 물어보더라고요. 오, 예. 그러니까 전부 DJ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제 반응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 방이 뭐 어때서? 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메인 DJ 형이 그러더라고요. 캐다 빈 방 많은데 왜 하필 그 방이냐 옮겨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물어보고 제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오기 3개월 전에 그 방을 쓰던 저보다 선배인 DJ분이 계셨대요. 근데 어느 날 여자친구랑 다른 지역의 DJ를 만나려고 일 끝나고 늦은 시간에 고속도로를 가다가 엄청 큰 트럭 있죠. 그 엄청 긴 트럭. 우리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물건 싣고 갔던 타이어 전부 내리고 가고 빈차나 가벼운 거 실었을 때는 이렇게 타이어 올려가지고 가는 되게 긴 트럭 있잖아요. 완전 대형 트럭. 그게 그 고속도로 가다가 톨게이트로 빠져야 돼가지고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그 큰 트럭 앞 대가리 쪽하고 뒤에 브레이크 등 쪽 그 사이를 차하고 차 사이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로 차선 변경하다 그 자리에서 두 분이 직사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DJ분이 쓰던 방이었어요. 제가 쓰는 방이. 그 이후로 자꾸 노크 소리도 나고, 뭐 복도에서 발소리도 나고, 뭐 젊은 남자 귀신 보인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바로 밑에 동생한테 쌍욕을 했죠. 그러니까 뭐, 형님 처음에 물어보고 들어가셨어야죠. 그런데, 아니, 제 입장에서 이 방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고 들어가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때 같이 있던 후배 DJ가 일 들어온 지 한 달 됐는데, 처음에 그 방에서 자고 혼비백산에서 다음날 방을 옮겼대요. 자려고 불 끄고 누웠는데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나와. 그렇게 똑똑 이랬대요. 그리고 뭔가 이상해서 이렇게 신호를 뜨면 뭔가가 어리어리하게 돌아다니고 그래서 저는 왠지 잠자리가 사납더라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근데 메인 형이 지금이라도 방을 옮기라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미신 귀신 이런 걸 믿지도 않았었고 뭐 견딜만 했기도 했고 그래서 귀찮아 그냥 쓴다고 하고 그냥 계속 씁니다. 그 방을. 이제 그러면서 방에 들어갈 때는 제가 혼잣말로 기도도 해요. 좋은 데 가시라고 이 방은 제가 잘 쓰겠다고. 뭐 그다음부터는 제가 다 알아서인지 기도를 해서 그런 건지 뭐 제 방에서 소름 돋고 그런 건 없었어요. 시간이 점점 더 흐를수록 이상한 일들이 더 벌어져요. 저희 DJ들은 전부 다 밤낮이 바뀐 사람들이잖아요. 해 뜰 때 자고 해질 때 일하고 뭐 이러니까. 옛날에 그때 당시 차량에 도난방지 사이렌 있잖아요. 타이어만 세게 차도 이렇게 사이렌 울리고 막 그랬었잖아요. 한때. 새벽에 어느 시간대만 되면 모든 차량들이 사이렌이 울려요. 그러다 보니까 호텔 투숙객들이 새벽에 나와서 자기 차 확인하고 어떤 투숙객은 이제 호텔 창문으로 리모컨 꺼내가지고 소리 죽이고 그러다 어느 날부터 DJ들끼리 술 한잔하고 숙소로 돌아오다 보면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웬 남자가 지나다닌답니다. 그것도 평범하게 지나다니는 게 아니라 주차된 차들 사이를 지그재그로 5대면 5대, 10대면 10대를 계속 지그재그로 돌아다니거나 아니면은 차문도 열지 않고 운전석 쪽으로 들어가서 조수석 쪽으로 투영하듯 나온대요. 아니면 자동차 정면에서 본넷 쪽으로 걸어가는데 본넷을 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땅바닥을 걷는데 뒤트렁크까지 차를 통과한대요. 그런 걸 사람들이 목격을 한 게 한둘이 아니에요. 어느 날 똘비랑 야식 먹고 들어오는데 주차장 입구에 딱 들어섰는데 똘비가 흠칫 놀라는 거예요. 얘가 뭘 본 것 같더라고요, 느낌에. 그래서 제가 왜? 뭐 보이냐? 그랬더니 넌 안 보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구석구석 들어가도 저한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 똘비가 저기 저쪽 네 차 앞에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안 보이는 것도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안 보이는 거 어떡해요? 전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장난처럼 조금 큰 목소리로 선배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방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때 똘비가 떨면서 무섭다고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얗게 질려서. 그렇게 방에 들어간 적도 있었고 새벽 시간에 저는 담배 피러 나와서 차 안에 한참 있다 들어가도 저는 아무것도 못 보고 못 느끼고 그리고 그 주차장에 길고양이가 엄청 많았었대요. 그 주차장에 바로 옆이 식당이다 보니까 그때는 도둑고양이라고 그랬죠. 엄청 많았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움직이는 고양이는 안 보이고 고양이 사체가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을 하더래요. 저도 사체를 몇 마리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다들 불안해 하더라고요. 더 심지어는 그런 말까지 나와요. 나한테 형이 야 네가 기가 세서 그 방에 있던 DJ 선배를 밖으로 쫓아낸 거 왜 그랬어? 빨리 다시 모시고 들어가 빨리. 이렇게 농담반 진담반까지 얘기들 하고 그리고 숙소에서 동생들끼리 술을 이제 사다가 먹고 잤는데 다음날 주차장에서 깨요.
거의 아침까지 술 마시고 들어오던 메인 DJ 형이 발견해서 애를 깨워서 데리고 들어오고, 밖에서 술 먹고 돌아오던 사람들은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 그 주차장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방까지 오는 구간까지 기억이 없대요. 그러니까 메인 형이 무당 불러서 굿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실상 굿은 안 했어요. 뭐 그때 다들 뭐 그런 거 믿지도 않았었고, 특히 똘비도 뭐 그런 걸 믿냐고, 말도 안 된다고 얘기도 하고, 저도 제 눈에 안 보이니까 저도 그런 게 어딨냐 하면서 반대 아닌 반대 의사를 밝히고, 근데 그때쯤부터 귀신이 보이는 데다가 조금씩 악취까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와우. 처음엔 킁킁거리면서 야 무슨 냄새 안 나냐? 무슨 냄새? 난 모르겠는데? 정도로 시작을 하다가 나중엔 거기 주차하던 사람들이 차를 주차하고 내리다가 코를 막고 차를 다시 다른 데로 갔었대요. 그러니까 환장을 오르시죠. 헛게 보이는 것도 모자라서 거기다가 공포스러움을 더 끌어올리듯이 이상한 악취까지 나니까, 그러니까 메인 형이 막내들한테 얘들아 고양이 사체 또 있나 보다, 찾아서 좀 치워라 얘기도 하고, 근데 정말 고양이 사체가 많이 나왔어요. 강한 척하던 똘비는 고양이 사체 진저리 치면서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똘비 너 미신이 뭐니 안 믿는다 해놓고 고양이 사체 그렇게 놀라냐 이 쫄비씨, 이렇게 약 올리면서 제가 웃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여리여리한 굉장히 입장하게 생긴 DJ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몽유병인지 빙의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일 끝나고 바로 앉아니까 자주 돌아다니는데, 그 여리여리한 동생이 주차장에서 똘비 차 앞범퍼 쪽에 차 쪽을 보고 계속 앞으로 가려고 앞범퍼에 무릎을 찌면서 계속 차를 지나쳐가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또 돌아다니던 DJ들이 보고 정신 차리라고 흔들면서 깨우면 내가 뭐하고 있던 거예요? 왜 제가 여기 있어요? 저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제가 고인의 방을 뺏은 당사자인 저는 정말 눈치도 없이 얄밉도록 멀쩡합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 내린 처방이 제가 방을 무조건 옮겨야 한다, 다수의 결정이 나와서, 나는 귀찮으니까 동생들 보고 니들이 옮겨놓든가 안 그러면 나는 안 옮긴다 했더니 동생들 3명이 가서 제 집을 전부 다른 방으로 옮겼더라고요. 그리고 메인 형은 위로한답시고 그 방에 소주랑 안주랑 그 방에 넣어놓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해결됐으면 참 다행일 텐데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더 심해져요. 어느 날 아침에 해가 뜰 때쯤에 주차장에서 어떤 남성이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앉아던 저희 몇 명 DJ들이 주차장으로 뛰어내려갔죠. 똘비가 가장 빠르더라고요.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는데. 호텔에서 묵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나이대는 한 40대 중반 정도, 그 당시에. 저희들이 내려가니까 어떻게 그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보고 119를 불러달래요. 자기가 사람을 쳤다고. 그래서 우리가 차 앞에 이렇게 앉았어요. 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요? 라고 했더니 밑에 깔렸대요. 그래서 우린 또 땅바닥에 무릎 대고 차 밑까지 다 쳐다봐요. 잘못 보신 거 아니냐, 아무것도 없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 사람 분명히 깔렸대요. 아마도 치인 사람이 술 마시고 범퍼 밑쪽에 들어가 자다가 차를 출발할 때 치게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겉으로 보기엔 멀쩡했었어요. 술 냄새도 전혀 안 나고. 그때 우리 선배 형이 그분한테 물어봐요. 어떤 이유로 사람을 쳤다고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시동을 딱 걸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보면 본넷 끝 보이잖아요. 앞범퍼 쪽. 거기서 웬 남자 얼굴이 올라왔다가 차량을 조금 출발시켰더니 밑으로 쫙 끌려 들어가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무조건 밑에서 차로 사람을 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린 다시 차량에서 또 봤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조금 안정시키고 직접 차 밑을 보게 했더니 그분 입에서 제가 헛것봤나 봐요. 직접 자기 눈을 보더니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정말 감사합니다. 뭐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그분이 헛것을 본 걸로 우리 마무리하고 숙소로 돌아오면서 야, 뭔 일이냐. 이제 이런 일까지 생기냐. 라고 얘기하고 잠을 자기 위해서 각방으로 들어가는 똘비가 많이 놀랐나 봐요. 예.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겁먹은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똘비가 야반도주한 사람 빈자리를 대체할 멤버를 구했어요. 소개로. 그래서 낮에는 자고 클럽이 끝나면 가게에서 새 멤버하고 연습을 하는데, 여기서 잠깐 가게 구조를 설명드리면, 무대가 건물 안에서 끝에 있고 바로 앞에 손님들 춤추는 스테이지가 있고, 그 뒤로 손님들 테이블, 그 뒤로는 복도, 그리고 주방, 화장실, 술창고 이렇게 있는데, 손님 테이블에서 화장실이나 주방, 술창고가 잘 보이지 않게 2층 높이로 유리벽이 설치가 돼 있었거든요. 그게 무대에서 보면 유리벽이 거울처럼 무대가 비쳐요. 그러다 보니까 연습할 때는 무대에서는 한참 멀지만 거길 보면서 연습을 해요. 근데 많이도 아니에요. 4일 5일인가 연습하다가 사고가 생깁니다. 새 멤버가 멀리 있는 그 비치는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하다가 무대 끝자락을 못 보고 멀리 보다 보니까 다리 하나가 손님들 춤추는 스테이지 쪽으로 한쪽 발이 떨어져요. 근데 손님들 춤추는 스테이지하고 DJ가 올라가 있는 무대가 1.2m 정도 돼요. 근데 남자 다리가 아무리 길어도 발바닥에서 사타구니까지 1.2m가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대 모서리에 전립선인 곳을 발보다 먼저 찐 거예요. 그래서 아파 죽겠다고 잠깐 쉬었다 하자고 화장실을 가더래요. 그런데 1, 2분 만에 와가지고 화장실에 나와가지고 허리띠를 풀어헤치고 지퍼도 열어놓은 상태에서 팬티 안에 손을 넣고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왜 다쳤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팬티를 살짝 내리면서 한 움큼 화장실을 딱 꺼냈는데 전부 새빨간 피더래요. 예. 그래서 팬티를 내려서 보여주는데 소변이 나와야 될 곳에서 피가 쏟아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택시 타고 병원으로 갔답니다. 원인은 무대 모서리에 사타구니가 찍으면서 요도가 끊긴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끊긴 요도를 수술하려면 애를 뚫어서 소변줄을 달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소변줄 다는 게 장난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어쩌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갖고 뭐 새 멤버가 4, 5일 만에 그렇게 됐으니까 멤버를 또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똘비한테 야 어떡하냐 이렇게 구한 멤버인데 아니 어쩌다 그랬어 그랬더니 똘비 한숨 푹푹 쉬면서 그냥 죽고 싶대요. 그게 그럴 말을 할 정도까지 일은 아니거든요. 일이 왜 이리 꼬인지 모르겠다고 DJ 생활 접고 싶다고 죽고 싶다고. 저는 또 이제 똘비를 달래줬죠. 야이씨 뭔 소리야 더 좋은 사람 들어오려고 액땜 하는 거지 힘내라. 그때 선배님이 또 야 우리 진짜 굿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전과 다르게 사뭇 진지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똘비가 에이 무슨 굿이에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국 같은 건 안 민다고 얘기를 하고 그때쯤부터 주차장이 슬슬 한산해져요. 하루하루 주차하는 차량들도 적어지고 그리고 결국 지배인님 사장님까지 다 알게 되고 알게 된 이유가 그쪽에 주차하는 호텔 고객들하고 클럽 손님들이 귀신 봤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차량이 시동을 걸자마자 뭔가 악셀을 밟는 닭에 굉음이 올라오는 증상 뭐에 홀렸다는 증상 그걸 호텔 쪽하고 클럽 쪽에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그중에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젊은 남자 귀신을 봤다는 얘기가 제일 많았었어요. 그 사장님하고 지배인님하고는 에이씨 그런 게 어딨냐고 다들 몸이 허해서 그렇다고 넘어가려고 하고 근데 클럽 안에서 호텔 안에서도 그런 일이 계속 더 생겨요. 뭐 타 지역에서 출장 왔다가 그 호텔을 이용한 고객 중 남자분 한 분이 씻고 자려고 하는데 화장실에 물이 틀어져 있는 것처럼 물소리가 계속 나던가 그럼 가보면 화장실에 물이 없고 그리고 잠들었는데 젊은 남자 귀신이 얼굴하고 모든 피부가 죽처럼 이렇게 흐르더래요. 그 옆에 흐느끼면서 울고 그런 가위도 들렸다 하고 어느 커플은 자다가 호텔 커튼이 어느 한 부분이 이렇게 안에 사람이 커튼을 이렇게 몸으로 밀고 나오는 듯하게 사람 형상으로 붕 뜨는 걸 이렇게 똑똑히 봤다면서 환불해서 나가고 그런 얘기들이 호텔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호텔 사장님도 이제 손님 떨어질까봐 걱정하기 시작하고 뭐 클럽은 클럽대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뭐 DJ들하고 웨이터들하고 조명이 웬 남자 귀신이 앉아있다라고 하고 내가 어디 가서 보면 저는 안 보이고 그때쯤에 또 가만히 매달려있던 조명 하나가 떨어져서 춤추던 20대 여성분 머리에 구멍이 나질 않나 몸이 안 좋아서 결근하는 웨이터들도 생기고 진짜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에 이렇게 뒀다가는 호텔이고 클럽이고 다 망하는 상황까지 될 것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몸이 허해서 그렇다던 이제 클럽 사장님하고 지배인도 심각성을 느꼈고 호텔 사장님하고 나서 결국 구술합니다. 호텔 로비에서. 근데 무당분을 불렀는데 그 무당분이 몇 분 데리고 오셨어요. 작도는 안 탔지만 방문을 흔들어 가면서 한참 구술하는데 그 호텔 사장님, 클럽 사장님 이게 두 분이 절을 하고 무당분은 호텔 사장님하고 클럽 사장님한테 소금 뿌리고 막 팥 같은 것도 뿌리고 한참 했어요. 저는 그런 걸 안 믿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고 똘비 표정이 정말 불안한데 묘한 표정으로 한참을 진지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도 전혀 달라지는 거 없고 아마도 그때 그 무당분은 큰 호텔이겠다 돈 좀 되겠다 싶어서 온 것 같았어요 느낌이. 진짜 나아지는 게 일도 없었어요. 근데 DJ들은 머리 아프다고 구토하고 몸이 안 좋아서 결근하기 시작했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경찰차 3대 정도하고 119 차량하고 하얀 스타렉스 차량인데 갑자기 그 과학수사. 모자, 신발, 마스크까지 전부 하얀색으로 하신 분들 과학수사팀이요. 호텔 옆에 주차장에 다 온 거예요. 골목시장에서 신고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악취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경찰차 한 대가 왔다가 수상쩍은 뭔가를 찾아가지고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연락을 했고 경찰서에도 형사가 추가로 나와서 검사를 했는데 그 시간이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였습니다. 저희 DJ는 찬차 자다가 막 사이렌 울리고 하니까 시끄러워서 너나 할 것 없이 자동으로 깨갖고 주차장으로 전부 나갔어요. 근데 의경 2명이 그 좁은 우리 주차장으로 딱 나오는 그 부분에 막더라고요. 못 나오게. 그래서 우리가 2층으로 올라가서 2층에서 쳐다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졌죠. 야, 뭔 일이야? 뭐야? 뭐 사건이 났어? 이러면서 쳐다보다가 다들 뻥 쳤어요. 그 폴리스 라인 쳐놓은 차량이 똘비 차량이었어요. 헐. 그래서 우리 똘비야 하고 찾았는데 똘비가 없는 거예요. 누가 먼저랄 할 것도 없이 똘비방으로 뛰어갔는데 똘비방의 짐은 그대로고 똘비가 사라졌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5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 일을 처음 시작할 때가 한 달 정도 됐으니까 6월 말 정도 된 거예요. 6월 말, 7월 초. 똘비 차량 트렁크에서 젊은 남자 시신이 부패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신은 듀엣 하나가 트러블이 생겨서 야반 도주했다라는 그 사람 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면식도 없는 저도 놀랐는데 어느 정도 얼굴 보면서 일한 DJ들 얼마나 실컷했겠어요. 일 끝나고 서로 트러블이 생겨갖고 주차장에 싸우다가 치고 받았대요. 그러다가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보다 보니까 죽었대요. 그래서 급한 대로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넣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분들이 차량 주인을 호텔에 알아봤고 저희 숙소로 형사님들이 오게 돼서 똘비가 사라졌고 저희들은 신분증 검사 다 하고 그렇게 저희들 한바탕 난리 법석이 나고 메인 형만 경찰서에 임의동행해서 똘비에 대해 전부 아는 대로 진술하고 그 경찰 사이렌 소리에 도망을 갔더라고요. 똘비는. 근데 그날 밤에 자수를 했답니다. 그렇게 그 일이 밝혀지고 한 달 반 넘게 음침했던 호텔과 클럽 그리고 주차장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악취는 좀 한참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못 봤지만 주차장과 기숙사, 복도, 뭐 호텔 등 나오던 이상한 젊은 남자 귀신은 제 방에 살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신 그 선배분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고 보니까 왜 똘비가 굿하는 걸 반대했는지, 여리여리했던 후배가 왜 똘비 차량에 무릎을 부딪혀가면서 지나가려고 했는지, 왜 그리가 악취가 났는지, 그리고 새로운 멤버가 요도가 끊어지는 사고가 난 건지, 그리고 주차장에 뭔 일만 나면 그렇게 먼저 똘비가 뛰어내려 갔는지. 야.
그게 다 이해가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네. 예. 연결이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 똘비는 선명하다고 들었어요. 우발적이고 초범에 반성한다는 이유로 징역 최종 7년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아, 예. 그리고 또 사체를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몇 번 차를 몰고 돌아다녔는데 마땅히 처리할 것도 없고 이제 사체가 썩어가는 줄 알면서도 처리를 못해서 자수할까도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술을. 그래서 오늘의 얘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네. 그러면 이 사건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또 짧은 거 하나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걸까요? 예, 짧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오, 예. 제가 안테나를 세웠습니다. 현역에 아직 뛰고 있는 DJ 후배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서운 얘기 좀 해줘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3, 4개월 전부터 제 방에서 한 달에 2번, 한 번 정도 긴 머리카락이 나와요. 제가 천안하고 대구하고 원룸을 잡아서 사업체가 그렇게 2개가 있다 보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머리카락이 나옵니다. 근데 이 머리카락이 구석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제일 많이 이렇게 만지고 제일 많이 보는 곳 보란듯이 긴 머리카락이 나와요. 제 방에 여자가 절대 오질 않거든요. 뭔가 제 가족들은 대전에 있습니다. 근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신기해가지고 처음에는 뭐야 내 몸에 딸려왔나 그렇게 제가 버리고 치우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제가 사진 찍어갖고 우리 직원들한테 보여주거든요. 야 자꾸 머리카락이 나온다 하니까 홈캠 설치해보라고 직원들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후배한테 전화해서 무슨 재밌는 일 없니? 무서운 거 없니?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언제부턴가 잠을 자면 노숙자 같은 모습을 한 여자가 쳐다보고 있대요. 자기를. 이건 꿈입니다. 가위가 아닙니다.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가 눈을 딱 마주치면 갑자기 뛰어가서 자기 지갑을 막 뒤진대요. 현금을 있으면 현금만 딱 갖고 나간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테이블이 책상 위에다가 5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 이렇게 놓으면 쳐다보고 있다가 눈이 딱 마주치면 막 뛰어가고 그걸 막 챙겨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나간대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누구지? 누군데 자꾸 계속 꿈에 나타나지 싶어가지고 생각을 자세히 해봤더니 아는 사람 얼굴이더래요. 자기가 예전에 그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만났는데 일이 끝나고 타 지역에 갈 때는 연락을 끊고 또 그 지역에 가면 또 만나고 또 타 지역에 가면 연락을 끊고 이랬던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못된 거죠, 이 녀석이. 그 여자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연락처를 찾아봤더니 그 친구 연락처는 없는 번호라고 나오고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친구가 전화를 받더래요. 그래갖고 야 나 누군데 걔가 요즘 계속 꿈속에 나오는데 걔 잘 지내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오빠가 찾으려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찾으려고 하세요? 전화하지 마세요. 딱 끊더래요. 그래가지고 얘가 계속 그렇고 나서 전화도 차단 걸어놨고 전화도 못하고 이 여자는 찾을 수 없고 계속 자면 또 그런 일이 생기고 그래갖고 점을 보러 갔답니다. 너무 자꾸 몸도 아파오고 계속 그런 일이 생기고 점을 보러 갔더니 무당분이 그러시더래요. 죽은 자를 왜 찾아? 살아도 산 자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는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어 계속 그러고 있대요. 근데 제가 거기까지 얘기 들었을 때 이거 너무 짧은데 못 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순간에 어느 한마디 말에 제가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 여자가 나올 때면 꼭 내 방에 머리카락이 나와요. 자기가 가장 손대기 쉬운 곳에 머리카락이 하나씩 꼭 떨어져 있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3, 4개월 전부터 머리카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꿈을 하나도 꾼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여자가 꿈에 나타나고 봉전을 가져가고 돈을 지갑에서 빼간 날은 어김없이 자기가 자는 방바닥에 긴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얘기가 이렇게 끝납니다. 이야. 제가 무서워 죽겠어요. 머리카락이 자꾸 나와서. 그래도 진짜 오늘 듣기 힘든 DJ 또 공포 실화 이야기까지 들려주시고 마지막에 또 짧은 이야기까지 하나 곁들여 주셨는데 DJ 네. 캣님의 이야기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시간이 언제 네. 흘러갔지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바로 DJ 캣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자, DJ 캣님 영상은 이미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꼭 보시면 그 이야기도 워낙 또 레전드 이야기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들으신 분들은 DJ 캣 검색하셔서 돌비 공포라디오 올라와 있는 영상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